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유교문화진흥원장 정재근입니다. 2025년 선비회원에게 제공한 대학 강독 강의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대학은 논어, 맹자, 중용과 함께 유교 경전 사서 삼경 중의 하나로서 지식인이라면 반드시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 동양고전입니다. 좋은 삶이 무엇인가? 사회 지도자는 어떻게 공부하고 살아야 하는가? 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양인이라면 꽤 많은 내용을 조각조각 들어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한다면 매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송양정사 고암 이후영 선생께서 총 15번의 강의를 하신 것을 1강부터 올려드립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선생님께 한 주 또 편안히 잘 지냈었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제가 시안서 올려드렸죠? 네. 그게 사실은 일본 가기 전에 지어놓은 시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인제서 올려드렸습니다. 이번에 앞에 회의를 보면서 어떤 느낌들을 받으셨나요? 좀 자랑스러웠나요? 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저는 우리 문화의 힘, 우리 문화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 그래 K-컬처 그렇게 얘기하고 그 중에 이제 앞장섰던 것 중에 이제 K-팝이라 해서 젊은 애들이 이제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것, 그걸로 이제 세계를 흔들더니 이어서 이제 K-푸드라 해서 우리 음식 문화. 맨날 우리는 중화 요리, 뭐 서양의 이태리 요리, 프랑스 요리 그렇게 얘기하다가 K-푸드라 해서 한국 음식이 또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올려드린 시 중에서 저기 덕성서원에서 중국 학자들하고 학생들하고 한국 유교를 배우겠다고 이렇게 찾아온 것을 보고,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유교하면은 종주국이 중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국 유교를 배우겠다고 그 중국 학자들과 학생들이 오는 걸 보면서 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드디어는 우리가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원자폭탄이 있고 뭐 세계 무기로는 뭐 우리가 5위라고 하지만 더 우리보다 더 강대국이 초강대국인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이런 국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섭지 않고 사실은 이 문화의 힘이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저는 이제 이 한문 쪽 학문을 하다 보니까 중국 여행을 참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중국 관광지를 간 게 아니고 유적지 중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공자, 맹자, 정자, 주자 이런 분들이 이제 산소라든지 그분들이 강하게 했던 곳 뭐 이런 데를 주로 이제 가봤죠. 가보면서 이제 중국 시안을 갔더니 거기에 이제 비림이라고 다들 다녀오셨을 거예요. 비림. 그 비림을 가서 제가 이제 이놈들이 원자 폭탄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번역한 책 중에 이제 동북통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그 동북공정이라는 걸 했죠. 동북공정. 그래서 이제 고구려도 지들 역사다. 또 발해도 지들 역사다. 그러면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주에 있었던 우리나라 고조선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지들 역사라고 그럽니다. 그 역사의 근거가 됐던 책이 중국 사람 김육불이라는 사람이 1939년에 저술한 동북통사예요. 중국이 그 당시에 일본이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을 침략하면서 중국 분할책을 씁니다. 중국에 있는 저쪽이 중화민족, 그쪽 중국 사람들하고 여진족, 청나라를 세웠던 여진족하고는 민족이 달라요. 동이족하고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분할하기 위해서 이제 만주국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학자가 만주도 우리 땅의 역사다 해가지고 저술한 책이 동북 통사라는 책입니다. 동북통사. 그 책을 이제 제가 번역하면서 보니까 우리는 기록 문화가 너무 없어요.
중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청난 역사책을 다 갖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를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나라 때 반고라는 사람이 쓴 이제 한서라든지 그런 것을 각 왕조가 멸망하고 나면은 역사책을 다 기술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죠. 고려시대의 삼국 역사를 기록한 것이 뭔 책이에요? 삼국사기잖아요. 김부식에 의해서 쓴 삼국사기. 그러고 나서 이제 고려가 멸망한 후에 쓴 것이 뭐가 있습니까? 조선에서 쓴 것이 고려사죠. 고려사. 그러고 나서 이제 조선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조실록 엄청난 세계 기록유산, 세계 한 왕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형태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조선밖에 없어요. 우리 인류 문화유산 중에서, 우리 인류 중에서 한 왕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기록한 것은 조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그 김부식의 서술을 보면 너무 소략하잖아요. 그러면 삼국시대에 우리 역사를 기록한 삼국 역사가 없었을까요? 고구려는 고구려 역사책이 있었고, 백제에는 백제 역사가 있었고, 신라는 신라 역사책이 따로따로 다 있었어요. 근데 이민족이 침입하면 무엇부터 없앱니까? 역사책부터 없어요. 역사책부터. 이유가 뭐냐면 민족혼을 말살해야 하니까. 우리의 지배를 받으려면 니들 민족혼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지배를 받으려면 니들이 갖고 있는 역사를 통째로 없애야 돼. 그래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맨 처음 하는 게 문화유산도 다 불태우지만 무엇을 없애냐면 역사책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수많은 이민족의 침입, 한 1000여 회의 침입을 받으면서 우리의 그 삼국 고대사가 통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불행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앞에 그걸 보면서 우리 문화가 이렇게 훌륭하게 전 세계인들이 와서 배우려고 그러고 그러고서 여기에 매료가 돼서 가고 있구나. 너무나 훌륭한 일이죠. 근데 사실은 이 문화가 옛날에 그 제국주의 시절에 서양의 제국주의가 저 남미를 침략을 하고 아프리카, 아시아 그런 온갖 나라를 전부 침략해서 식민지를 삼을 때 맨 먼저 앞장 세우는 게 뭐예요? 총칼 들고 먼저 들어가나요? 문화가 들어가요. 문화가. 종교를 앞세워요. 평화를 앞세운다는 종교를 가지고 먼저 들어가. 그러다 그 다음에 뒤따라 들어가는 게 총칼이에요. 총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경제수탈이에요. 경제수탈. 그렇게 해서 완전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 식민지화 과정을 보면. 그래서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총칼보다도 더 위대한 힘을 갖고 있고 그걸 갖고 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유학을 하잖아요. 지금 그 대학을 배우잖아요. 우리 지금 위대한 정신문화를 배우는 겁니다. 문화의 힘을 우리가 이 대학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한번 이제 성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유학에서 성독 전통이 없어지고 있어요. 불가에서는 이미 불경 읽는 것이 연불 읽는 거하고 달리 불가에도 불가 서적을 읽는 전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 유가도 지금 성독 전통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한테는 반드시 성독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독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으로 무이사하며 소하로 무이사상하며 여기서 읽으실 때 오하고 어를 붙여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어 상으로 제가 그렇게 읽잖아요. 네. 그렇게 계속 읽습니다. 여기부터 소전으로 무이선우하며 소후로 무이종전하며 소우로 무이교좌하며 소좌로 무이교좌 자, 교어우
자지의 혈구지도 내라. 저는 복계상문 혈구이자제의라. 여부력 상제물에 의하즉 빌리차로 탁하지 심하야. 이역 불감이 자무래로 사지하며 불욕하지 불증어하즉 빌리자로 탁상지 심하야. 이역 불감이 자불증으로 사지하야. 지어 전후 좌우히 무불계 연즉 신지 소측 상하사방에 장단 광엽이 피차여 일하야. 이무불방의라. 피동유시 심히 흥기연자 우기요 일부제 불액제야. 소조자야기나 이소급자광하니 차평천하지 요도야라. 고로장례지의를 계자차이 추지하내라. 시운 낙지군자여 민지부모라하니 민지소를 호지하며 민지소를 오지 자지의 민지부모내라. 신은 소와 남산 유대지편이라. 진인 우조사라. 언능혈구의 이민심으로 우이기심즉 시에민 여자하야. 이민내지요 부모이래라. 시은 철피 남산이요 유석어멈미로다. 여기는 바오이암자인데 읽을 때 엄이라고 읽으라고 했죠. 유석어멈미로다. 혁혁사윤이요 민구의 점이라 하니. 유국자불가 이불신이니 벽적의 전하역의 내라. 신은 소와 전남산 지편이라. 절은 절연 고대모라. 사연은 주 태사윤시야라. 구는 구야오 벽은 편야라. 언체상자는 인소처망해라. 불가불근이니 약불능혈구하야. 이호를 순호일기제 편즉 신세궁망하야. 우이천하지 대륙의래라. 시은은 지미상사에 극배상제로니 의감문이여다. 준명불이라 하니 도득등죽 듣고 가고 실중즉 실국이내라. 신은 문왕편내라. 사는 중야라. 패는 대야니 배상제는 논기의 전하군이
태호상제하라 감은 시야오 주는 데야라 불이는 온난 보야라 돈은 언야라 인시예언 자하야 이결 상문 양절지의하니 유천하자능존 자심이 불실즉 소위 혈구의 여민동역자 자불능이 의뢰라 시고로 군자는 선신호덕이니 유덕이면 자유인이요 유인이면 자유토요 유토면 자유제요 유제면 자유용인내라 선근호덕은 승상문 불거불근 이은혜라 덕은 적소의 명덕에게라 유인은 의득증이요 은의 득극이라 유극적 불안무체용의래라 덕자는 보냐오 제자는 말하니 본상문이은혜라 왜본 내 말이면 쟁민시 떨리네라 인군이 이덕 우회하고 이제 우인의 즉시쟁 투기면하야 이 시지에 겁탈지교야라 개체자는 인세도 동요기연을 불능혈구의 욕전제제 민혁기쟁탈의래라 시고로 제치증민산하고 재산증민친내라 왜본 내 말고로 제치하고 쟁민시 달고로 민산이라 반시적 유덕이 유인의래라.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치국평천하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치국평천하 할 때 이제 여기 보면 여기 패자는 이게 거스린다는 뜻이에요. 거슬러. 순탄하지 못하고 순리를 따르지 않고 거슬린다는 게 거슬리. 거슬을 패 그러죠. 그러고서는 뭐 모르는 문자 이게 재물화자죠. 재물화자. 재물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흔히 재물 하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잖아요. 돈 아니면 부동산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재물이라고 그래. 우리 욕심 욕구를. 근데 대표적인 게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물 하면 돈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재물로 하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모르는 글자가 없죠. 여기 보면 시고로 언패의 출자는 역패의 입하고 화패의 입자는 역패의 출이니라. 사람이 제일 가깝게 느끼기 쉬운 것이 돈이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지금 평천하 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고로 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 때문에 그 말이에요. 시고로 하면은 이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말이 거슬려 순탄하지 못하고 말을 순하게 하지 못하고 상대방 귀에 거스리는 말을 해. 말이 거슬려서 나가면 또한 거슬려서 들어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한테 욕하는데 그럼 나도 욕이 나가잖아. 그런 것 같이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말이 거슬려서 나가면 또한 거슬려서 들어와. 상대방 말도 순하지가 못해요. 그러고 재물 입장, 말이 그런데 재물도 똑같다는 거예요. 재물도 거슬려서 들어와. 순리대로 내가 내 땀을 흘려가지고 버는 돈이 아니에요. 누가 그냥 뇌물로 갖다 주거나 뭐 이런 돈. 그런 게 이제 재물이 거슬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한 거슬려서 나가. 그러잖아요. 공돈이 생겼으면 어느 순간 나가버린다고. 표시 없이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공돈이 들어오면. 그런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주석을 보면 여기는 지금 거슬을 패자 썼더니 거슬을 역자지요. 거슬을 역자. 거슬을 역자 반대는 순할 순자지요. 순행한다. 순리대로 따른다. 이건 지금 패나 역이나 다 순리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말 위에 본문 전체예요. 이 본문 전체는 말의 출입으로서 말하는 거, 말을 내보내고 나한테 말이 들어오는 그런 말의, 이게 지금 관용격조사죠. 말의 출입으로서 재물의 출입을 밝힌 것이다. 말을 거슬려서 내가 하게 되면 나한테 들어오는 말도 거슬려서 들어오고, 그거하고 똑같이 재물도 거슬려서 들어오면 또한 거슬려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선근호덕 이하로부터, 여기는 지금 뭐냐면 우리 본문에 선근호덕이 나오지요. 선근호덕 어디 있나 보이지도 않네.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선신호 불가불신 나왔고, 여기 있네요. 여기 시고로 군자는 선신호덕이니, 주자가 이 신을 원래 원문에는 상갈신자인데 상갈 근자로 바꾼 건 제가 설명해 드렸죠. 네. 그 여기로부터 이 문장 이하예요. 지금 이 문장 이하로 이렇게 가서 여기 그 선근호덕 이하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재화는 여기 있는 화자를 확대 해석해 가지고 재물제자에다 재물화자를 덧붙여서 알기 쉽게 한 거에 불과해요. 재물화자 하나만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석을 붙이면서 더 알기 쉽도록 제자를 하나 더 붙였을 뿐이에요. 재화를 따라서, 재화를 인해 가지고 그것으로서 이건 전치사라겠죠. 이 앞에 있는 재화를 받는 전치사예요. 능히 혈구하는 것. 혈구는 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라겠죠. 혈구가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있는 법,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원칙, 이걸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두 글자로 말하면 혈구, 네 글자로 말하면 혈구지도, 한 글자는 뭐라 했어요? 서, 용서할 서자 서. 네 글자로 말하면 추기급인 그랬죠. 예. 그것이 바로 유학에서 또 대학에서 말하는 혈구지도 굉장히 중요한 도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 있는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에 있는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먹고 싶으면 상대방도 먹고 싶을 거예요. 내가 얘를 좋아하면 상대방도 얘를 좋아할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 마음을 미루어 생각하는 게 혈구지도라 있어요. 그것과 불능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혈구를 못하는 사람. 혈구를 못하는 사람의 득실. 득실은 뭐냐면 얻고 잃은 것. 얻고 잃었다는 건 뭔 말이냐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또 내가 얻은 것과 잃은 것.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득실. 그래서 그것을 밝힌 거예요. 자, 여기부터 다시 합니다. 또 재화를 인해 가지고 그것으로서 능히 혈구하는 것과 혈구하지 못한 사람의 득실을 밝힌 것이다. 그것이 이 문장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봅니다. 이 때문에 말이 거슬려서 나가는 경우는 또
또한 거슬려서 들어오고, 재물이 거슬려서 들어온 경우는 또한 거슬려서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패라는 것은 거슬린다는 뜻이다. 이것은 말의 출입을 가지고 재물의 출입을 밝힌 것이다. 선근호덕, 먼저 덕을 삼가야 한다 하는 앞에 구절이 나왔죠. 선신호덕이 나왔어요. 선신호덕 이하로부터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재물을 인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을 밝혔어 능히 혈구하는 것과 능히 혈구하지 못하는 사람의 득실에 대해서 그것을 밝힌 것이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강고에 말했다. 강고는 많이 나오죠 지금. 서경 강고편이라고 그랬죠. 서경 강고편. 강고에 말했어. 오직 명은, 여기는 천명이에요. 천명. 천명은 뭘까요? 군주한테 천명은 뭐예요? 임금한테 천명. 하늘로부터 나를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한을 위임받는 게 천명이에요. 그게 그 천명은 군주가 하늘로부터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천명이에요. 천명은 떳떳한 곳, 떳떳하다는 게 뭐예요? 떳떳하다. 변함이 없는 것. 항상 있는 것. 이게 항상 상자잖아요. 항상이라는 건 뭐 변함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항상 한 일정한 곳이라는 거. 이게 항상이라는 거. 일정한 곳. 일정한 곳에 이 우자는 제가 그랬죠. 개사를 설명하면서 대표적인 개사가 어조사 어자 있었잖아요. 어자. 이거하고 같은 것으로는 호가 있었죠. 똑같은 것으로 또 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주로 개사는 사서에서는 어자를 많이 써요. 삼경에서는 우자를 많이 써요. 그럴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다. 개사에 뭐뭐에서 뭐뭐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천명 떳떳한 일정한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천명은 한 사람한테만 계속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 천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제가 우리 육아에서 제일 중요한 거랬지. 우리 육아의 통치 이념은 뭐라 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보다 더 현실감 있게 그거보다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 배울 때 덕치라고 그랬잖아요. 덕으로 다스리는 덕치. 그렇잖아요. 덕으로서 백성을 통치하는 덕을 계속 갖고 있다면 그 사람한테 계속 천명을 주는 거예요. 네가 계속 임금해. 하늘이 그렇게 권한을 부여해. 그러다가 이 사람이 천명을 어기는 순간, 덕치를 못하는 순간, 덕치를 못하면 덕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 말이 수도 없는 곳에서 나옵니다. 맹자는 심지어 뭐라고 그러느냐?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백성이 최고다. 두 번째가 사직이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벼운 것은 뭐냐? 임금이다. 군주다. 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맹자는 맹자라는 책에서 수도 없이 그 말을 해.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 일대 황제가 누구예요? 주원장? 명태조. 명태조는 제일 미워한 게 맹자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냐면 저 맹자라는 책 좀 없애. 그러다가 없앨 줄 없잖아요. 경서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구절만 다 빼버려. 그래서 맹자 조료라는 책을 만들어. 얼마나 미웠으면. 그래, 나는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아서 내 후손들까지 영원히 권력을 누려야 되겠는데 맹자라는 요놈이 말이야, 예?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들쑤신단 말이야. 사람들을, 예? 덕이 없으면 그러면 천자도 아무것도 아니고 바꾸라고 한 말을 막 해놓지를 않나. 불경스럽게 이럴 데 없어. 싹 없애버려. 그런 구절을 싹 빼버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똑같은 구절입니다. 이게 천명은 천자한테 주어진 하늘로부터 부여된 백성을 다스리라는 권한은 그게 항상 일정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야. 그렇다고 이렇게 강고에 이렇게 말해서 5글자.
그러니 이 말을 5글자를 이 대학의 전을 쓴 분이 풀이한 거예요. 뭐라고 풀이했느냐? 도는 여기서는 말할 말씀원과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도는 이건 말씀원과 같은 의미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뭘 말했느냐? 위정자가 선하면 그것을 얻어. 이 진짜 가르치는 게 뭐겠어요? 천명이지, 천명. 요명. 그리고 위정자가 선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잃는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말한 거다. 유명은 부르상 5글자를 해석하기를 위정자가 선하면 천명을 얻는 것이고 위정자가 선하지 않으면 그 천명을 잃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 이 5글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소. 도는 말씀과 같은 시다. 저기서 얘기했죠. 상문에서 인용한 문왕시의 뜻을 인해 가지고 문왕시가 어디서 나올까요? 한번 쭉 올라가 보죠. 여기 시는 문왕편이라고 했죠. 그게 뭐예요? 은지미상사의 극배상제러니 의가무은이어다 준명불이라 하니 은나라가 지금 주나라 바로 위가 은나라잖아요. 은나라 마지막 임금이 주임금이에요. 주임금은 이건 완전히 폭정을 일삼 폭정을. 그런 은나라가 처음에 아주 은나라 탕왕 훌륭한 성왕으로 떠받들잖아요. 그 은나라가 무리를 잃지 않았을 때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민심이죠. 민심. 은나라가 여기는 주격조사예요. 은나라가 무리의 민심을 잃지 않았을 때에는 능히 하늘내에 있는 옥황상제하고 짝을 이뤘어. 옥황상제하고 대등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은나라에서 요건 볼감자인데 거울감자로 생각하면 돼. 거울감자. 우리가 역사를 뭐라고 그럽니까? 역사책 이름 중에 대표적인 게 거울감자 들어간 역사책이 뭐가 있어요? 통감, 자치통감. 감자가 많이 들어가는 역사책에. 역사책에 거울감자를 쓰는 이유가 뭐예요? 네, 거울로 삼어라.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라. 옛날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 거울로 봐. 그러고서는 다시는 반복하지 마라. 또 이 사람 잘했잖아. 그럼 그 거울로 보고서는 그걸 갖다 써. 이런 의미예요. 역사책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거울검자. 은나라를 거울로 삼으란 말이에요. 주나라의 바로 앞에 왕조인 은나라를 거울로 삼을지어다. 위대한 천명이, 큰 명이 쉽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나라 주왕이 폭정을 일삼고 함부로 하니까 민심이 딱 떠나버렸어. 그러니까 주나라 무왕이 칼을 들고서는 정벌 해가지고 주나라가 들었었잖아요. 그걸 바라고 말해요. 그거죠. 자, 거기에서 고요. 상문에 인용한 문왕시는 바로 거기에요. 상문에 인용한 문왕시의 뜻을 인해 가지고 거듭해서 그거 사실에 대해서 말했어. 그러니 그 정령 반복의 뜻이, 정령이라는 것은 이게 정령코 그럴래? 참말로 정말로 그런 말이에요. 정령하는 말은 참말로, 이게 정령은 원래 뭐냐면 군인들이 전투에 임하기 전에 창칼을 들고 적을 대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그때 정령이라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징 같은 악기예요. 징 같은 악기를 딱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군이 오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럴 때 쓰는 악기 이름이 정령이었어. 똑같아. 그 악기 이름으로부터 정말로 참말로 틀림없이 그런 뜻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령이. 그 정령 반복하는 것은 계속해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 뜻이
더욱 깊고도 간절하다. 그죠? 이건 지금 1000명이 그게 쉽지 않아. 네가 덕을 베풀면서 살면 1000명을 유지할 것이고, 덕을 베풀지 않고 야박한 짓을 하고 백성 못 살게 굴고 백성 수탈하고 죄도 없는데 잡아다가 벌을 주고 이런 짓거리나 하고 그러면 너는 임금이지만 이미 임금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초서에 말했다. 초서는 초어라는 책이 있는 건데, 초어는 뭐냐면 중국은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어라는 책이 있어요. 국어.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는 국어 시간에 옛날에 그 초등학교 들어가면 국어를 배우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국어를 계속 배우잖아요. 그런 국어가 아니고 저건 역사책입니다. 춘추시대의 역사를 저술한 책인데, 좌구명이라고 하는 분이 저술한 거예요. 좌구명. 좌구명이 저술한 책이 뭐라고 배웠죠, 우리가? 춘추좌시전. 춘추좌시전이 춘추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춘추좌시전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면, 공자께서 기술한 책이, 공자의 유일한 저술이 뭐라고 그랬어요? 춘추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춘추는 이건 너무 골자만 써놔가지고 내용을 모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3전이 나왔다고 했죠. 3전. 첫 시간에 한 거예요. 첫 시간에. 춘추 3전 뭐예요? 육아 13경 중에 춘추 3전이 있어요. 맨 처음에 춘추좌시전. 춘추좌시전은 공자의 춘추를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풀이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춘추공양전. 공양고가 조설했다 했죠. 춘추공양전은 공자의 춘추를 의리에 입각해서, 공자는 이런 의리를 펴기 위해서 이런 춘추를 쓴 거야. 그렇게 해석한 것이 춘추공양전. 그 다음에 춘추공량전. 공양 고기조설했다 했죠. 공자 제자. 그것도 역시 공자의 의리관을 밝히기 위해서 쓴 역사책이라 했어요. 그 역사책 중에 좌구명이라는 사람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썼으니까 춘추시대의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춘추좌시전을 보는 거예요. 근데 모든 책을 저술하려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자료 수집해야지. 자료를 수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춘추시대는 국가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일 큰 진나라, 힘이 셌던 제나라, 공자 조국이었던 그 다음에 노나라, 그 다음에 중국은 아니었지만 저 밑에 남방에 있었던 초나라, 그 다음에 뭐 수도 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춘추시대에. 그 각국의 역사를 전부 수집한 거예요. 무엇을 저술하기 위해서? 춘추좌시전을 기록하기 위해, 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국어라는 책은 춘추시대의 각국의 역사를 수집한 일종의 자료집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안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사안별로. 춘추좌시전 같이 일목요연하게 쭉 역사 서술 방식이 아니라 사안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 뿐이지 춘추시대의 역사를 읽을 때는 춘추좌시전과 국어 두 가지 책을 봐야 됩니다. 국어를. 그래서 그 국어 가운데 초어가 있는 거예요. 초어가. 그 초어에 말했어. 초어에 말했어. 여기 초서에 말하기를, 그 초어는 초라고 그랬죠. 국어인 속에 있는 편명 중에 하나야. 초어는 국어라는 책 속에 들어있는 편명 중에 하나인데, 그 초어에 말하기를 초나라는 보배를 삼을 것이 없고, 초어는 뭐 큰 다이아몬드가 있거나 위대한 큰 막 옥이 있거나 이런 것을 보배로 삼지 않아. 뭘로 삼느냐? 오직 선한 것. 오직 선한 것을 보배로 삼았다. 보배로 삼는다. 얼마나 훌륭한 말이에요. 나는
옛날에 그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전 세계는 지금 뭘 하냐면 그 GDP 경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니네 나라보다 더 부자야. 이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쟁해. 그랬더니 인도 총리가 한번 그 뉴스 시간에 나와서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도는 전 세계의 GDP 경쟁에서 우리는 같이 하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서는 쟤들이 뭘 좀 아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으로 경쟁하지 않겠다는 게. 이 초나라 이거 훌륭한 말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전부 훌륭한 값어치 있는 보배를 가지고서는 우리나라는 이런 훌륭한 보물을 갖고 있단다. 그런데 초선은 거기에 있는 말을 보면 선을 보배로 삼겠다. 얼마나 대단한 말이죠. 자, 초선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초어다. 국어 중에서 한 편명인 초어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이게 부연한 거라 했죠. 금이나 옷 같은 것을 보배로 하지 아니하고 선한 사람을 보배로 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해가 되죠? 쉽죠? 구범이 말했어. 이건 외삼촌 구자예요. 외삼촌 구. 범자는 범할 범자죠. 이 사람 이름이에요. 구범이 말했어. 망인은 여기서 이제 구범과 망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하고 갈까요? 구범은 누구냐면 우리가 진나라 문공을 얘기를 할 때 춘추 5패 중에서 두 번째 패자 중에 진문공이 있어. 진문공이 아버지와 서모의 그런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살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면은 요즘도 그러잖아요. 한 나라로부터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가서 뭘 신청을 해요? 망명 신청하잖아요. 이게 춘추시대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다른 나라로 가서 망명을 신청하는 게 진문공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망명 신청을 하면은 모든 나라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해. 왜 그럴까요? 망명 오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로는 최고의 지식인이고 그 당시로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나라로 오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혜택을 보는 편이에요. 또 저 나라가 미워해서 저 나라에서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이쪽 나라로 오는 거니까 저 나라를 견제하는 데는 아주 좋은 거예요. 좋은 무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춘추시대 역사를 보면 많은 망명의 역사가 있어요. 망명을 가가지고 대체적으로 그 나라에 기여하는 바도 많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그때 진문공이 도망 다닐 때예요. 근데 이때의 역사를 우리가 딱 하나만 알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 구범이라는 사람은 호원이라는 사람인데 진문공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그 외삼촌 구자를 쓴 거예요. 진문공의 외삼촌이 진문공이 망명을 가니까 자기도 따라서 망명을 간 거예요. 그럴 때에 유명한 신하 5명이 가는데 그 중에서 여기 구범이라는 사람이 호원이 대장 노릇에 진문공 밑에 같이 망명을 떠나는 5명 중에서 이제 최고 나이도 많고 이제 어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계자추 하나요? 계자추 하면 우리가 우리 민가 중에 풍속 중에 뭐가 있어요? 한식 있잖아요. 한식이 계자추로부터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5명이 돌아다녀. 거의 19년, 20년 가까이를 망명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문공. 그러다가 드디어 진나라로 컴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후가 됐어요. 제후가 돼가지고 초나라하고 전쟁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런 다음에 중국 천하의 패권을 차지해. 오늘날 미국과 같이. 군사력이 제일 강하고 그러고서는 주나라의 왕조를 받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두 번째 패제후가 돼. 첫 번째 패제후는 제환공이고 두 번째가 진문공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망명 생활할 때 이제 5명이 열심히 나를 떠받들어서 고생 말도 없는 고생을 했잖아. 오자마자 이제 다 벼슬을 줬어요. 한 사람만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시골로 숨어 들어가.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다.
다른 사람들은 이제 너는 내가 망명생활할 때 같이 고생했으니까 하고서나 온갖 벼슬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자추만은 산속으로 들어가. 진문공에 보니까 계자추가 큰 벼슬, 더군다나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의 충성도냐, 진문공이 한 어려움에 빠져서 굶어 죽게 생겼어.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 계자추가 자기 허벅지살을 베가지고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살았어, 진문공이. 그럴 정도로 충성심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내가 임금자리에 딱 오르고 나서는 나를 찾아오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산속에 들어가 있어도 불러내도 안 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불 질러버리면 지가 나오겠지. 그럼 그때 데려다가 벼슬시켜야지. 이렇게 한 거야. 불을 질렀는데 그 불에 타 죽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자추가 죽은 날을 기리기 위해서 한식이라고 하는 풍속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그 구범이가 이제 그때 사람이에요. 그거 같이 돌아다니던 고생했던 그 구범이 말했어. 망명한 사람은, 여기서 망인은 그럼 누구겠어요? 망명한 사람 진문공. 나중에 진문공은 보배를 삼을 것이 없어. 보배를 삼은 것이 없고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을, 어버이를 사랑한다는 인치는 먹었어요.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것을,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을 보배로 삼았다고 하니라. 덕 있는 행동이지요? 네. 자, 그러고 나서 자, 해봅시다. 구범은, 앞에서 말했던 구범이라는 사람은 진문공의 외삼촌 호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범은 바로 호원이라는 사람이다. 진문공의 외삼촌 호원이니 자는 자범이다. 망인은 문공이 당시에 공자가 되어서 나가서 망명해가지고, 이건 출이라는 건 국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서 망명해가지고 밖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인친이라는 것은 어버이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사연단궁이라. 요 글은 여기 있는 구범이할 방에는 이의부여 인친을 이의부로 하니라. 요 말은 얘기 중에 단궁편에 나타나 있다. 이때는 일이 단궁의 현으로 읽습니다. 볼견절 안 읽고 나타날 현. 일이 단궁편에 나타나 있다. 이 양절은 또 근본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마렵적인 것을 근본으로, 내로 한다는 건 근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외본 내 말은 근본적인 것은 도외시해서 하는 거고, 내 말이라는 것은 마렵적인 것을 근본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서 본은 먹었어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본문에. 덕이라고 그랬잖아요, 덕. 여기 있잖아요. 덕자는 보냐고 제자는 말하라 그랬잖아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네. 덕이 근본이고 제가 말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근본을 도외시해. 덕을 도외시하고 마렵적인 것, 재물만을 좋다고 그걸 따라. 재물을 안으로 하는, 안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외본 내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거예요. 이해가 됐죠? 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학에서 제일 길은 문장이 나와요. 대학에서 진서에 말했어. 이게 맹서할 서자죠? 네. 진나라 진자고 맹세할 서자예요. 만약 약자, 만약 가정법이죠. 낫게자야, 낫게자. 한낱, 하나. 일개하면 하나의 신하. 그것을 우리가 특정하지 않은 영어의 어나 언과 같은 관형사를 쓰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것도 이제 그런 의미예요. 만약 어떤 신하가 있어.
어떤 신하가 단단해. 단은 이게 뭐냐면 밑에 주석을 보면 성일지무라 있어요. 정성성자에다 한일. 진실하면서도 전일한 모양. 변함이 없는 사람. 그 말이죠. 진실하면서도 변함이 없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다른 어떤 재주는 없어. 여기 있는 신하는 뭐냐면 군주 밑에 있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신하라고 생각하면 돼. 실질적인 인사권은 군주가 쥐고 있지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 위치에 있는 신하라고 생각하면 돼. 최종 위정자 밑에서 바로 밑에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성격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굉장히 진실하면서도 변함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일지무예요, 이게.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뭐냐? 다른 뭐 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니야. 재주가 없지만 그 마음만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만은 휴유연. 휴유는 아름답고 아름다워. 그 마음만은 곱디고 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만은 곱디고 와. 그래서 마치 용자는 이게 뭐냐면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 마치 그가 포용함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이라 하면은 이건 내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뭐뭐이다 하고 끝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뭐 하야 하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이라예요. 여기서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 이라는 종결사로서 이라가 아니고 현토할 때 여기는 인과관계 뭐뭐 하야 해도 돼. 기여유 용언 하야 해도 돼. 여기는 이라 대신 하야 해도 말을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이라 요것도 인과관계를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라를 그냥 뒀어요. 용납하면 마치 그 사람의 관용이 있는 것 같아. 포용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인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뜻해. 다른 사람이 재주가 있는 것을 마치 자기가 그것을 갖고 있는 것 같이 여겨. 뭐 잘하는 거 보면 이 쟤는 말이야 기타 잘 쳐. 얼마나 좋아. 친구가 기타 잘 치니까 쟤는 붓글씨 이건 뭐 왕의지가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요즘 사람 어떻습니까? 저 자식 말이야 기타 좀 친다고, 붓글씨 좀 쓴다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사람들.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훌륭하고도 성스러운 것을 보면 그럼 그 마음이 그것을 좋아해요. 그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그 입으로부터 붙어자자예요.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을 뿐만이 아니야. 입으로는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하니까 너무 좋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에이 자식 잘난 자네 이런다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입으로도 칭찬하고 그 마음으로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해야만이 진실로 식자지요. 진실로 능히 그를 포용하는 것이요. 그렇게까지 해야. 안과 밖에 다르면 그건 진정으로 포용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신하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는 우리들의 자손과 백성들을 능히 보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행여라도 상자는 이때 보면 서기라고 그래요. 서기는 뭐냐면 거의 서자에다가 거의 기자예요. 무리 서자에다 거의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 행여나 다행히 거의 그 말이야. 거의 또는 다행히 또한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건 지금 뭔 말인가요? 자,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윗사람이 돼서 아랫사람이 잘해.
진짜 재주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발탁에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더라도 자기 위치를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가 융성할 때는 어땠어요? 훌륭한 인재를 골랐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 민족이 융성하지 못하고 쇠퇴에 빠졌을 때는 어땠어요? 우의정자가 시기심을 갖고 똑똑하고 잘나고 그런 사람을 쓰지를 않아.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해? 시원찮은 놈을 들여다 써야, 시원찮은 놈을 데려다 써야 그놈이 나한테 충성하고 내 말을 들어. 그 사람이 국가 발전에 힘이 됩니까? 그런 사람 갖다 쓰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쓰게 노력을 해야 돼. 나보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데려다 써야 돼. 우리가 잘 아는 관포주기 얘기 알잖아요. 관포주기.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할 때 관포주기를 얘기하죠. 포수기 제나라 환공을 데리고서나 망명을 떠났어. 관중은 또 다른 왕자를 데리고 망명을 떠났어. 그 제나라의 군주가 죽었어. 얼른 들어와서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제후가 될 수 있어. 포수가가 모시고 있던 그 제환공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자기 형을 죽이고 관중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포수가가 뭐라고 그래? 그냥 우리나라 정도 다스린다면 저를 써도 됩니다. 저를. 그러나 천하를 다스리는 위대한 그런 뜻을 갖고 있다면 나보다는 관중이 훨씬 나서요. 이 사람을 쓰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말이에요? 우리 지금 잘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내 친구를 추천해서 데려다 쓰라고 하는 말이 가능하겠냐고. 그랬기 때문에 제환공이 첫 번째 폐제후가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중국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폐제후가 되는 것은 바로 관중과 포수의 우정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인사권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나보다 더 뛰어나고 재주가 있는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말고 그 사람을 데려다 쓸 수 있는 그런 아량과 포용력이 있어야 우리 자손과 여민을 보호할 수 있어.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부터는 이제 반대말이니까 여기부터는 10분 쉬었다가 화장실 다녀오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거기 다음에 선생님 저 서당도 한번 거기 저 한번 가봤으면 싶다고 여러분 몇 분이 아유, 좋은 일이죠. 네? 좋은 일이에요. 그럼 의견을 한번 나누셔서 끝나고 네, 의견 나누셔. 여러분들 저기 그 다름이 아니고 이 저 우리 선생님이랑 서당 이거 한번 좀 구경하고 한번 언제 우리 저 교육 다 끝나고서 오후에 잠깐 갔다 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지금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서 수업 끝난 수업을 거기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거기서 하루? 네, 하루. 근데 거기가 너무 더 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한번 의견 말씀 한번 해보세요. 수업을 거기서 하는 거는 아니 여기서 수업하고 거기 가서 그냥. 글쎄 여기 수업은 여기서 하고 여기서 네, 수업은 하고 거기 한번 끝나고서 오후에 편이 안 좋은 사람은 네.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 의견 계시면은 뭐 저기 저 한번 말씀해 보시고 갈 수 있으면 한번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또 한 가지 의견 내는 건데 아무 지금 현재까지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저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 얘기가 지금 없어요. 제가 한번 말씀 드렸거든. 근데 아무 얘기 좀 있네.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수업 이제 끝나고서 선생님 저기 우리가 뭘 하면 기념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이게 첫 번째니까 그러니까 뭐 기념으로 하나 서당에 서원에 뭐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몇 분이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 얘기가 좀 없어서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12월 2월 말입니다.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아무것도 제가 이제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상의도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뭐 이제 다 이따르면 다 끝나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의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한번 여기 강의 끝나고서 우리 저 서당에 한번 가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한번 좀 해주셨으면. 그럼 찬성하네요. 네, 찬성하시면 어떻게 찬성입니까? 예. 네, 그렇게 또 한번 끝나고 이제 한번 저기 오후에 장모님 한번 거기 가서 서당에 한번 가서 한번 좀 보고 오지요. 그런 걸로 나 자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송양정사는 제가 몸담고 있는 송양정사는 그 언제든지 개방돼 있어요. 그래서 책 들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누구나 다 환영을 하고, 현재는 그 제가 이제 강의를 수요일은 여기 와서 이제 강의를 하고,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이제 6시까지 4시간 동안은 지금 논어를 하고 있어요. 논어를. 그다음 토요일은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때는 이제 한의사들이 이제 얘기를 배우자고 해서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이제 거기 아침 8시 반까지 와서 저녁 5시 넘어서 퇴근을 합니다. 거기서 잠을 자지는 않아요. 잠을 자지는 않고, 우리 집에서 서당까지는 한 20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손님이 온다면 밤에라도 오고,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거기서는 이제 논어하는 팀은 이제 처음에는 8명으로 출발했는데 이제 한 3, 4년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점점 이제 좀 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5명이 하고 있습니다. 5명이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누정 탐방을 해요. 누정 탐방. 제가 이제 데리고서나 어느 목적지를 향해 이제 가서 거기 있는 누정에 있는, 가보면은 이제 정자 같은 데 가보면 시판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조선조 문인들의 시판, 또 기문, 상량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읽어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뭘 하느냐면, 한 친구가 또 영화 전문가가 있어요. 영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또 이제 문제작, 세계적으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나 그런 뭐 문화 사조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영화, 그런 걸 이제 한 편 정도씩 또 감상을 하고, 그렇게 이제 거기 논어팀은 그 다양한 활동을 해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이번에 여행 간 것도 그 친구들 간 거예요. 일본에, 거기는 또 일본 전문가가 있어서 거기 일본 주택가에서 우리가 방을 얻어가지고 살면서 일본인들과 밀착을 해서 장도 보고 막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진짜 속 사정을, 그 사람들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냥 문화 유적지나 뭐 이렇게 쫓아다니고 하는 그런 관광이 아니고, 직접 가서 일본이 어떤가, 일본이라는 나라는 속이 어떤가, 그걸 사실은 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가서 이제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저는 언제든지 환영이고, 오실 때 이제 책 한 권 들고 오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2번째 시간 여기 보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긍정적으로 인사권을 진 사람이 포용력이 있을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거고, 포용력이 없을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는, 이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지칭할 때 한문에서는 사람 인자를 씁니다. 사람 인자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뜻할 때는 몸기자나 몸신자나 우리가 잘 아는 나자나 나오자나 이런 걸 씁니다. 자기 자신을 뜻할 때,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을 뜻할 때는 꼭 사람 인자를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재주가 있는 것을 모질, 시기할 모자에다 미워할 질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이거죠. 다른 사람이 재주가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해. 그러면 다른 사람이 훌륭하고도 이게 선비연자인데 이런 경우는 훌륭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성인이지, 성인. 성스러운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훌륭하면서도 성스러운 것을, 그것을 어기어. 언성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여금 비자예요. 하여금 비자는 하여금 사자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사역동사예요. 뭐뭐 하게 하다. 통용하지 못하게 해요. 통용이라는 건 뭔 말이냐면 사회에 나가서 임용이 돼가지고 천거가 돼서 국가 사회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하여금, 그로 하여금 언성 있는 인지언성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사회에서 쓰이지 못하게 해요. 막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를 해서 뭐하고, 저 자식 지가 나보다 잘났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나 두고 보자. 그러다가 그 사람이 뭔 일을 하려면 막아버려. 그러면 진실로 포용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포용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로써, 이것도 전치사예요. 그로써 능히 우리들의 자손과 백성들을 보호할 수 없어. 훌륭한 사람을 써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권력을, 권한을 줘서 그 사람이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 기회를 시기질투 하느라고 아예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과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국가 사회가 위태로울 것이다. 그래서 또한 위태롭다고 말할 수 있다. 위태롭게 된다. 그거예요. 자, 이거는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이후에 다시 보죠. 진서에 말했다. 서경의 주서에 있는 진서에, 만약 어떤 신하가 성실하고 천일한 모양이 있고 다른 재주는 없으나 그 마음이 곱고도 고운 것이 그 마치 포용력이 있는 것 같은지라. 사람들이 재주가 있는 것을 마치 자기가 그것을 갖고 있는 것 같이 하며 남들이 훌륭하고 성스러운 것을, 그 마음이 그것을 좋아한 것이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을 뿐이 아니라면 진실로 능히 그를 용납함이 있는 것이다. 포용함이 있는 것이다. 그로써 우리 자손과 백성들, 이게 거물여자잖아요. 왜 백성을 여민이라고 그럴까요? 검은 머리 백성. 우리 백성들은 다 검은 머리죠. 서양 사람들이라 금머리도, 노란 머리도 있지만 우리는 다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백성을 뜻할 때는 검을 여자 써서 여민이라고 한 거예요. 자손과 여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니 거의 행여라도 또한 이로움이 있을 것인지. 남들이 재주가 있는 것을 시기질투해가지고 그를 미워하며 남들이 훌륭하고 성스러운 것을, 그것을 어겨가지고 그 언성, 인지언성으로 하여금 통용되지 못하게 하면, 사회에서 쓰이지 못하게 하면 진실로 능히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로 능히 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로써 우리 자손과 백성들을 보호할 수 없을 것이니 또한 위태로울 것이다. 여기는 지금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야기의 일개시는 절대 권력을 잡고 있는 군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신하를 말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인사권 정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신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신하가 마음 먹기를 이렇게 좋게 마음 먹는 경우하고 나쁘게 마음 먹는 경우, 이런 걸.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인사권 갖고 있는 사람의 포용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포용력.
포용력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인사권 진 사람의 개인적인 성품, 우리가 말했던 대학에서 맨 처음 삼강령에서 명명덕이지요. 명명덕을 했느냐 못한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못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국가라고 국가사회의 위상, 국가사회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4글자로 4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인사가 만사라고 그러잖아요. 인사가 만사.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가 그게 이제 모든 일의 그런 중요한 지도료가 된다 그거죠. 선생님, 네. 여기 지금 비자 여기 저 하여금 비자. 네. 저기 지금 글자가 여기 책에 나온 거는 네. 저렇게 안 나왔거든요. 저렇게 안 나온 저게 약자로 나왔어요. 네. 약자로 나왔더라고요. 네. 책에는 약자로 나오고 이렇게 저건 약자가 이제 아니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그게 이제 하여금이라고 나왔는데 여기로 나온 거는 글자가 또 틀리게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이 책은 이게 이제 내각장판입니다. 내각장판이 뭐냐면 금속 활자본이에요. 금속 활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붓글씨를 다 쓰는 거예요. 붓글씨를 써가지고 그 다음에 뭘 만들어요? 붓글씨 쓴 그대로 해가지고서는 그것을 주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형. 주물을 부어서 만들어야 되니까 진흙을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만 똑같이 새기잖아요. 그럴 때 붓글씨 쓴 사람이 옛날에 붓글씨 쓰는 사람이 옛날에는 우리 저기 특히 이제 어떤 경우냐면 옛날에 책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궁중에서 만드는 내각장판. 내각장판도 금속활자본하고 목판본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지방 가명, 요즘 말하면 이제 도지사들이 있던 충청도, 평안도, 무슨 뭐 전라도, 경상도 있잖아요. 지금은 충청 남북도로 갈려졌지만 옛날에 충청도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충청도 관찰사 가명해서 책을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관찰사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책을 만들 때 금속 활자는 재정이 딸리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전부 뭘로 만드느냐면 목판본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붓글씨를 쓰잖아요. 붓글씨를 써서 거꾸로 붙여가지고 그걸 새겨. 도장 새길 때 글씨를 거꾸로 새기잖아요. 도장. 그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판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딱 엎어가지고 먹물로 찍어서 그래서 이제 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럴 때 붓글씨가 지방마다 달라요. 그래서 목판본을 보면 지방색이 딱 드러나. 지방색이 다르나. 그런 것 같이 여기 있는 글자도 이게 금속활자본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그래요. 이 금속활자본이. 이 금속활자본이지만 글씨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글씨하고. 이해하셨죠? 네. 그거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여금 비자는 하여금이라는 뜻을 뜻하는 요 글자는 하여금 사자뿐만 아니라 하여금 교자도 있고 하여금 여러 글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하여튼 하여금이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게 하다. 네, 됐나요? 네. 자, 그다음 비자가 위에 점이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나와서. 그건 뭐 저기 흠도 아닙니다. 옛날 나오니까 이제 찾으면은 우리가 찾아서 보면 이게 헤아린다는 뜻으로 나오는데 헤아린다는 뜻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진서는 서경이 4개로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서경이 맨 처음에 뭐가 있다 했어요. 우서라. 그 다음에 하서, 그 다음에 상서, 그 다음에 주서. 이렇게 4개지. 그 중에서 이제 주서예라는 거예요. 서경 중에 주서의 편명이 진서라는 거예요. 단단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일주무라, 성실하면서도 전일한 모양이다. 어는 이게 선비원자예요. 어는 아름다운 선비라는 뜻이다. 성은 통하고 밝은다는, 이게 성인 성자잖아요. 동양사에서 성인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인은 뭐냐면 세상의 이치에 모두 다 통달한 사람이야.
그럼 명은 뭐냐면 어두운 것이 없이 모든 걸 환히 아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에 통달하고 모르는 것 없이 환히 밝게 알고 그런 사람이 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인은 통명이라는 뜻이다. 상이라는 뜻은 물이 서자에다 거의 기자인데 서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번역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합니다. 거의 아니면은 행여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합니다. 이건 여기는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오히려 상자잖아요. 오히려 또한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다행히 또한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아. 그래서 이 상자는 오히려의 뜻으로 보지 말고 서기의 의미로 번역을 해야 좋다고 풀이를 한 거예요. 그죠? 모는 이게 시기할 기자예요. 이게 시기할 모 시기할 기자예요. 그래서 시기한다는 뜻이다. 우이라고 하는 것은 어그러지면서도 어그러짐. 어그러질 불 어긋날려 그래. 어그러질 불 어긋날려. 우이라고 하는 것은 어그러지고 어긋난다는 뜻이다. 태라고 하는 것은 위태하다는 뜻이다. 위험할 위자.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구절 봅니다. 유자는 오직 유자예요. 오직 유자. 오직 유자도 이게 한정과 단정을 뜻하는 그런 부사입니다. 어진 사람이 여기는 이아라고 토를 붙였죠. 그러니까 오직 어진 사람만이 그 말이에요. 그를 여기는 지시대명사 지자죠. 그를 내칠방자 귀양 보낼 유자예요. 그를 내치고 귀양 보내. 그러면 이 기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오직 어진 사람만이. 바로 이 구절로 봐야 돼. 모질이 오지하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내가 질투해가지고 미워해야. 다른 사람이 훌륭하고도 성스러운 것을 어겨가지고 하여금 통하게 못해요. 이런 사람. 시기질투가 많은 사람. 윗사람에 대해서 시기질투가 많은 사람 그 사람이에요. 윗사람에 대해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윗사람에 대해서 아랫사람을 시기질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오직 그거보다 훨씬 훌륭한 인인, 어진 사람, 인인이 내치고 그를 귀양을 보내요. 그래서 사이에게 저자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어라고 그랬죠. A지어 비유임이라 했죠. 이건 병자는 내쫓는다는 뜻이에요. 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국보다 그 주변에 있는 오랑캐. 우리가 사이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 우리를 지칭할 때 뭐라고 그래요? 동이. 북쪽에 있으면 북저, 남쪽은 남만, 서쪽은 서융. 그게 사이예요. 이게. 사이에 그를 내쫓아. 그래가지고 더불어 중국과 함께하지 아니하나니. 더불어 중국과 함께하지 않.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뭘까요? 나라를 지칭할까요? 지금 중국?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옛날 중국이라는 국호가 없어 한 번도. 그런데 여기서는 중국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이 중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중화민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명화된 지역을 중국이라는 거예요. 문명화된 지역. 상강오륜이 통용될 수 있는 문명화된 지역을 중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컬처의 문화의 힘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중국을 능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중국인 거예요. 우리가 중국이에요. 세계의 문화의 힘을 끼치는 그런 파워가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중국을 대체하면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문명화된 지역을 뜻하는 중국이지
오늘날의 중화인민공화국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예? 중국은 자기가 없다.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 이것을 이루되 오직 어진 사람만이, 여기 말하는 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역사적으로 말할 때 어진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위에서부터 지금 진서가 나왔잖아요. 진서는 주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인인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일까요? 은나라 주왕을 정벌한 주무왕인 거예요. 주무왕. 그런 정도, 주무왕은 육아에서는 성인으로 받듭니다. 성인이라고 그래. 그런 정도의 훌륭한 인품을 갖고 있는 인인이 은나라의 주왕과 같은 사람을, 지자는 그거예요. 은나라 주왕 같은 사람을 내치고 유배 보내. 그래서 저 중국 변방, 문명이 안 된 그런 오랑캐 땅으로 이렇게 내쫓아. 그래서 더불어서 중국과 함께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이루되 오직 어진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사랑하고 능히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이 사랑하고 보통 사람이 미워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지만 여기서 인인이 미워하고 민인이 사랑하는 것은 천하 대중을 위해서 공공심으로 공공의 마음으로 미워하고 사랑하는 거지, 나한테 잘하니까 너 이뻐, 나한테 잘못하면 너는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자, 봅시다. 병은 같을 유자예요. 쫓을 축자예요. 쫓아낸다는 뜻과 같다. 병이라는 것은 쫓아낸다는 뜻과 같다. 여기에 있는 본문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다. 부연 설명했어요. 이렇게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그것이 요거잖아요. 요거 인지유기를 모지리고자 하며 인지연성을, 이거잖아요. 인사권을 진 사람이 아랫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시기질투하는 사람, 이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현인을 방해를요, 그리고 나라를 병들게 함이 있다면, 있을 유자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현인을 방해하고 나라를 병들게 함이 있다면 어진 사람이 반드시 깊이 미워하고 통렬히 끊어버려요. 그 사람을 통렬히, 이 모질지인을, 지자가 모질지인이죠. 모질지인을 통렬히 끊나니 그것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그가 지공무사함으로, 여기 써이자하고 연고고자 두 개 연결되는 말이에요. 수거로 쓰이는 말이에요. 뭐뭐이 때문이다. 써이자고 그가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람이 없으므로 써라 고로. 써라 고로, 그 말은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가 지극히 공정하고 사사람이 없기 때문에 능히 호오의 발음을 얻어서, 좋아하고 미워하는 발음을 얻어서 얻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그것을 말한 것이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같은 말이 이제 또 반복됩니다. 현인을 보고도, 나보다 훌륭한 현인을 봤어. 현인을 보고도 능히, 거자는 이게 뭐냐면 들거자에, 들거자. 들거자에 사람에서 쓸 때 우리가 뭐라고 써요? 천거한다고 그래. 천거한다. 거용한다, 천거한다. 훌륭한 사람을 천거에 쓰다, 그 말이에요. 현인을 보고도 능히 천거에 쓰지 못하며, 아, 당신 훌륭하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오 하고 그러지 못해요. 그러면 천거에서 쓰기는 하는데 능히 앞장 세우지 못해요. 쓰면서도 자리에 앉혀놓기만 하고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자기보다 앞장 세우지 못해요. 이러는 것이 명이다. 그랬더니 요 주석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랬어요? 앞부분에서 훈고 부분이라고 했죠. 훈고 부분을 봤더니 이 명이라는 글자는 정씨가, 정씨는 한나라 때 유학자인 정현입니다. 삼국지 보면 정현이 한 번 나오는데, 삼국지 많이 읽은 분들은 정현이 나오는데, 유비가 처음에 누구하고 싸움을 처음에 하죠? 황건적난을 토벌하려고 군사를 일으키잖아요. 관우하고 장비하고 같이. 그때 정현이 한 번 나와요. 그 정현이에요. 그 정현. 정현은 이게 한나라 때는 뭔 학문이 유행하느냐면 훈고학이 유행합니다. 진시황이가 전부 다 불살라버렸어요. 모든 서적을 전부 싹 불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통치하려고 보니까 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막 수집해가지고 그 책을 분석하고 설명하고 뭐 이 뜻이 무슨 뜻이다 하는 것을 이제 주석을 달고 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게 훈고학이에요. 훈고학 할 때 근문학하고 그 다음에 고문학 두 가지 형태로 대립을 합니다. 근문학은 뭐냐면 한나라 초기에 통치 형태를 어때로 했냐면 오로지 육아적인 그런 이념에 따라 통치를 하는 게 아니고 도가적인 사상을 많이 도입을 해요. 도가적인. 우리가 잘 아는 동방삭 같은 게 그때 나온 인물들이에요. 그건 도가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문학은 뭐냐면 도가적인 입장에서 약간 점치는 듯한 내용이 많이 포함이 돼. 그게 근문학이라는 거예요. 고문학은 뭐냐면 순수하게 그 내용만을 풀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 두 개가 대립을 하는데 정현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근문학과 고문학을 적절히 융합을 시켜서 학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훈고학에서는 대단히 훌륭한 학자예요. 위대한 학자예요. 위대한 학자. 그 정현은 명이 아니고 만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송나라 때도 정자는 이건 태인 것 같아. 두 개는 뉘앙스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느냐? 오늘날 우리 서당에서는 전부 만으로 읽어요. 정현의 주석에 따라서 훈고에 따라서 전부 만으로 읽어요. 만. 그래서 현인을 보고도 천거에 쓰지 못하며 천거에 쓰면서도 앞장 세우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만이다. 만은 이건 뭐냐면 약간 거만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식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나는 너를 쓸 수가 없어 하면은 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를 쓰기는 써도 네가 너를 앞장 세울 수는 없어. 그것이 불능선이에요. 그런 의미로 본 것은 정현의 뜻이고, 정자는 뭐라냐면 게을른다. 마땅히 게을 태자로 써야 한다 하는 건 뭔 말이냐면 현인을 보고도 능히 천거에 쓰지 못하고 천거에 쓰되 앞장 세우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만하기 때문이다. 위정자가 그 정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게을러가 빠져가지고 그런 거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후대의 학자들은 지금 우리는 전부 많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께서는 정현의 훈고와 정자의 훈고 두 개를 다 실어놓고 미상숙시라 누가 옳은지 상세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놨지만 우리 조선에서는 대부분 만으로 봤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고 선하지 아니한 사람을 보고 능히 물리치지 못해요. 물리치기는 해도 능히 멀리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 다시 보죠. 어진 일을 보고 능히 천거에 쓰지 못하며 천거에 쓰기는 해도 능히 앞장 세우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이게 거만스러운 것인 거고, 착하지 못한 사람을 보고 능히 물리치지 못하며 물리치기는 하면서도 능히 멀리하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다. 명은 정씨는 이르기를 마땅히 만으로 써야 한다고 하였고 정자는 이르기를 마땅히 태로 써야 한다고 하였으니 누구 숫자예요? 누가 이때는 옳을 시자예요. 누가 옳은지 상세하지 아니하다.
주자는 읽는 학자들이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이 같은 사람은 여기 지금 견연이 불능거 거의 불능선 요거 견불선이 불능태 태이 불능원 요거 이 같은 사람은 사랑하고 미워하는 바는 알아. 아 이놈 나쁜 놈이에요. 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알아. 아는데 능히 사랑하고 미워하는 도를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알기는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대개 군자이기는 군자. 여기서 이 말하는 군자는 인격이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군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군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군자이면서 어질지는 않은 사람이다. 지위만 높고 아직은 인격적으로 명명덕이 되지는 않은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C입니다. 유학을 공부해 보시니까 어때요? 유학 경전을 공부해 보시니까. 아, 말 그대로 공자왈이요. 맨 당연한 말이요. 당연한 말인데 우리는 어디에서 문제가 생겨요? 실천이 안 되잖아요. 실천이. 논어에 가면 특히 그렇습니다. 자, 대학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대학은 유학 전체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입덕지문이라고 했잖아요. 덕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덕에 들어가는 문을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배우게 될 논어, 맹자, 중용, 시경, 서경, 주역은 뭐라는 뜻이에요? 덕의 문에 들어갔으니까 이 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키우는 학문. 덕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실천하는 것. 그래서 옛날 영조대왕은 뭐라고 그랬냐면 서자서아자. 서자서아자. 글은 스스로 글대로, 나는 스스로 나대로. 그러면 뭐예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내가 여기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가서 대학을 배워봤자 내가 실천 아무것도 안 하면 대학은 대학대로, 나는 나대로면 배우는 이유가 없는 거죠. 배울 이유가 없어. 고생스럽게 공부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배운 후에는 이제 덕을 넓히는 일을 하는데 점점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실천을 하나라도 우리 유자로서, 우리 선비로서 그것을 하나씩이라도 실천을 해서 우리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줘야 돼. 힘이 없으면 심지어 손자라도 잡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그걸 내가 몸소 보여주기라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포은 정몽주 이렇게 돼 있죠. 포은 선생은 어떤 분인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고려조의 마지막 충신이고 유학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요? 성리학을 거의 두려운 거나 마찬가지고 그 당시 스승으로서 선비들을 길러낸 분이에요. 대단한 분, 대단한 학자였죠. 그분이 지은 시가 이제 오원 시 중에 봄춘자 춘이 있는데 요 시는 이게 뭐냐면 고체시 형태, 근체시로서 지은 것이 아니고 소리성자하고 날생자 두 개의 운만 맞췄지 나머지 평측은 맞추질 않고 이렇게 졌는데 하도 시가 좋아서 이제 또 해봅니다. 이게 물방울 적자죠. 물방울적. 우리가 여적이란 말 뭐 그런 말도 많이 쓰죠. 신문 같은 데서. 가늘 쇠자. 봄비가 가늘어서 물방울도 지지 못해서 물방울이 되지도 못할 정도예요. 가는 비가 이렇게 봄에 오면은 보슬보슬 가늘게 아주 비가 내리면 비가 오면 이렇게 물방울이 돼야 되는데 물방울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가는 비야 이게 지금. 처음에는 그렇게 아주 가는 비가 내리더니
밤중에 야중 미 가늘 미자 밤중에 가늘게 소리가 있어. 그럼 비가 어떻게 변한 거예요? 소리가 날 정도로 빗방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굵어졌어. 그러면 봄에는 이제 아직 눈이 다 안 녹았는데 설진 남계창여 눈설자 다할진자 신에게자 물불을 창자 물이 불어나 눈이 다하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에 지금 여기까지 비가 모여서 설진이 됐어. 눈이 녹았어. 그래서 남쪽 시냇물이 불어났어.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왜 불어난 거예요? 빗물하고 눈 녹은 물하고 합쳐가지고 시냇물이 불어난 거예요. 비만 빗물만 된 것이 아니고 눈 녹은 물까지 해서 비가 시냇물이 불어났어. 그랬더니 여기는 다 많을 따자 적을 쏘자면 어쩌란 말이에요. 많다는 게 적다는 게. 이게 많거나 적거나 하여튼 어느 정도 그런 말이에요. 많거나 적거나 따질 거 없이 어느 정도 이게 싸가짜예요. 싸가 초하면 풀싹이 나겠네. 새싹이 나겠네.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기? 시루에 어쩌는다. 옛날 말씀. 가랑잎에 어쩌는다. 시루에 어쩌는다. 그게 적소요. 맞아요. 불경에도 그런 말이 나요. 친구 사이에는 가는 빛 속을 걸어가는 것 같아서 내 옷이 젖는 줄 모르게 상대방의 인품, 인격, 그 사람의 것에 나도 젖어든다. 그것이 이제 뭐냐면 친구 사이 우정을 얘기할 때 보통 비를 많이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뭐냐면 희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희망을. 고려는 망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다소간에 초하라도 날 것이다. 조금이라도 지금 풀이 새싹이 이렇게 나고 그러면 좋겠다는 의미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시는 다양하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시가 지어지는 시대적인 배경.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이 두보의 시를 즐겨 읽고 심지어는 조정에서 두시 언해를 간행할 정도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200은 뭐냐면 야, 달 떴어. 오늘 술 한잔 해야지. 그래서 내 호기롭게 내 뜻을 펴. 그러니까 200의 시는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기분을 아주 쉽게 표현했기 때문에 200의 시는 누구나 다 읽으면 금방 이게 이런 말이야. 다 알아. 근데 두보의 시는 뭐예요? 시사라고 그래. 시사. 시로 쓴 역사라고 그래. 시로. 당나라 때의 이때 알록산의 난을 만났잖아요. 알록산의 난을 만나가지고 두 번은 도망다니면서 아주 진짜 가난하고 힘든 생활을 해. 가족과 떨어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시를 쳐. 그래서 이제 어떤 시를 읽다 보면 지금 장안으로 지금 저기 토번 지금 티벳지요. 그쪽에서 막 쳐들어가지고 장안으로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그다음 병 들어가지고 죽게 생긴 놈을 겨우 밥을 얻어먹고 살아나고 하는 그런 시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두보의 시를 제대로 알려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읽어야 돼. 시를 읽으려면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읽어서 그래서 이제 그 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은 자기의 명덕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보같이 이제 200과 같이 술 먹고서 호방스럽게 이렇게 막 기분 좋게 하는 것보다도 그 인생을 아주 어렵게 산 두보로부터 인생의 참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은 어떠냐면은 200은 너무나 호방스럽게 살다 보니까 심지어는 물에 빠졌다 죽을 정도로.
그리고 200은 시가 그래서 선가적인 그 도가적인 기풍이 많아요. 도가적인. 근데 두 분은 가족을 그리워하고 그다음에 인륜의 상강오륜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가에 대한 충성을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조선의 선비들은 두보의 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갑자기 시 하나 올렸죠. 보셨나요? 네. 그게 이제 이번에 아펙 2025년 아펙 그거에 대한 이제 시를 제가 일본 가기 전에 써놨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올렸더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올리고서는 한번 보시라고 내가 올렸는데 이번 아펙에서 그 합의안이 도출된 것 중에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본 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AI 산업. AI 산업을 우리가 이제 앞장서서 이제 뭐 허브도 만들고 하겠다. 그것은 지금 미래 사회를 우리가 선도하겠다는 뜻, 선도하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문화 사업을 우리가 산업화시키자. 난 그 많은 그 합의 사항인데 그 두 가지가 딱 눈에 띄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가 문화적인 아까 얘기했던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으로서 미래 사회의 AI라고 대표되는 그런 산업까지 선도해가지고 최고 국가를 되겠다고 하는 그 여망을 나는 다른 국가들한테 어떻게 설득했는지 그게 된 거예요. 그게. 나는 이번에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대단히 융성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너무, 그 전에는 그 시에는 걱정스러운 내용을 썼잖아요, 제가. 근해에서 뭐 파도가 일어나고 막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러 가지 합의안이 첫째는 미국이 지금 트럼프식의 뭐예요? 막 세금을 막 관세를 막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지 중국은 니들이 그렇게 창칼을 휘둘러? 그럼 우리 이렇게 방패가 있어. 그래 히토류 가지고 딱 나타나고 그런 여러 가지 막 그 국제사회가 지금 굉장히 미묘하게 돌아가는데 이거 합의안을 못 만들면 우리가 주체국으로서 조금 위상이 쓰지 않는데 하는 걱정을 하면서 그 시를 썼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번에 합의안을 보면서 아 진짜 훌륭하다. 대한민국은 역시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인재가 많습니다. 인재가 곳곳에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는데 다만 이제 그 인재들을 여기서 오늘 배운 대로 모질이 오지하지 말고 진짜 훌륭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발탁해 쓰면 돼요. 발탁해 쓰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훌륭한 국가로 발전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또 이렇게 자, 오늘 하면 다음 시간이면 대학 본문이 끝납니다. 대학 본문이 다음 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두 주에 걸쳐서 대학 서문을 할 거예요. 대학 서문은 그냥 서문이 아니고 거기에는 유교의 역사, 유학의 역사, 유학의 철학, 그 다음 앞으로 나갈 방향까지 거기에 대학 서문에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학을 안 배워도 대학 서문만 배워도 아, 유학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문장입니다. 위대한 문장. 그래서 옛날에는 서당 공부한 사람이 천자문 외우는 것보다도 대학 서문은 누구나 다 외운다고 할 정도로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훌륭한 문장이니까 그것을 이제 분석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면 대학이 끝납니다. 오늘 대단히 많이 수고하셨고요.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훌륭하시네요. 아닙니다.